네, 오늘 프레스룸이 준비한 첫 번째 프레스콕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돌덩이 시장도 아니고 들어가요. 전환구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탄핵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전혀 없으십니까? 장관님 조심히 들어왔죠? 힘내십시오.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제2의 조국 청문회로 흘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을 후보자, 전 민정수석으로까지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여야의 난타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논란 부인이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현장에 있던 검사를 바꿔줬다는 건데요. 조 장관은 부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신속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대검에서도 이거 그동안 가정 문제에 무심했다며 의혹에 대한 답변은 모두 피해왔던 조 장관. 그런데 이번엔 남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작 검사와의 통화에선 장관입니다라며 본인 소개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걸까요? 유호정의 프레스콕, 남편인 듯 장관인 듯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사와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오늘 아침 조국 장관이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외압이나 수사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인륜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부탁을 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 발제에도 나왔지만 예. 특히 이제 인륜의 문제라는 게 방점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집안 가장으로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그 일각에서는 이 조 장관과 이 수사관의 통화가 외압이다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외압이 아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내 아내가 걱정이 됐을 뿐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호정 기자, 이 전화 내용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세세히 뜯어보면서 이 말이 외압인지 아니면 정말 배려 차원인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주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이 질문에 곧바로 조 장관이 인정을 해버렸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보신 것처럼 조 장관의 인정과 함께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전화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고성이 오갔고요. 한쪽에서는 주 의원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며 항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 조 장관은 어제 답변에서 차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차분히 수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좀 배려를 해달라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주강덕 의원의 입장에서는 압력이고 협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조국 장관이 차분히 배려해달라 이 표현은 외압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 장관이 채택한 언어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설명하고 있는 표현은 다소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설명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좀 더 재구성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조국 장관의 자택에 9시 반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니까 정경심 교수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검찰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정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당초 검찰에서는 이제 변호사와 통화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 교수가 전화를 바꿔주길래 바꿔놨더니 그게 바로 조국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이 당시 통화에서 검찰 주장에 따르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은 검사는 이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여러 차례 했고 이 검사의 판단으로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지금 조국 장관은 배려를 해달라. 그리고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신속하게라는 표현은 장관이 한 말의 의미와 이 받아들인 검사 또는 검찰이 받아들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조국 장관이 일반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일단 형법을 전공한 교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검사한테 전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을 나와 있는 검사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하라는 걸 빨리빨리 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대충 하고 나가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있다는 의미가 뜻인가요? 예. 결국은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사건의 또 범죄의 증거를 찾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요. 예. 그리고 또 법원에 영장 발부할 때 영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을 압수수색해야 될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관들은 가서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공무집행의 제일 첫 번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어떤 일선 검사에게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하라. 배려를 하라. 아니, 검사가 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인이 아프면 그거는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걸 검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검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검사가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 검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속하게 하라는 거는 빨리빨리 해서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예. 검찰도 그렇게 아마 상관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신속하게라는 발언의 맥락을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배려 차원에서 절차대로 신속하게 하라.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같은 표현인데도 이렇게 좀 다르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것은 조국 장관이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으면서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건네받은 이 수사팀장은 특수이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일 기자, 이 통상적으로 전화를 할 때 김용호입니다. 김용호 앵커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저 누굽니다라고 이제 서로 소속을 밝히는 게 일상적인데 우리에게는 일상적일 수 있는 이 표현이 이 수사팀에게는 그렇게 또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전화를 받은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예. 장관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의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상급자한테 전화를 받으면 자기가 누구라고 소위 얘기하는 관등성명을 대는 건 당연하겠죠. 예.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도국장이 전화를 하면 당연히 저도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장관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관등 성명을 밝힌 것은 외압 행사의 결정적 증거다. 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라고 조국 장관은 얘기해야 될까요? 저 조국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고. 예, 저 남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어쨌든 그러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정 기자, 법무부 측에서 내놓은 해명과 검찰이 내놓은 해명이 또 어제 충돌했어요. 조국 장관의 이 통화 사실 시인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역시 조국 장관과 마찬가지로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지 외압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내놨는데 바로 뒤이어서 중앙지검의 3차장이 기자들에게 풀도 했고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119에 부인이 실려갈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이 표현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은 어떻게 갈린 겁니까? 네, 우선 그 장관의 인정이 있고 난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5시 20분쯤 법무부가 공식 해명을 내놓습니다. 이 장관의 배우자가 압수수색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자택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고 변호인을 기다려달라고 해서 차분히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검찰은 대정부 질의에서 조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에도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사실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변호인도 있었다, 이런 사실과 다른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으니 검찰도 입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관입니다. 또 신속하게 해달라. 또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해명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셈이군요. 같은 법무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예. 한마디로 적절하지 않다였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네, 예.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보고 가시죠. 압수수색 대상자가 수색을 당해야 되는 대상자가 부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관이 아니었으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런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 외에도요, 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이낙연 총리가 답변을 할 때 뒤쪽에 조국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당사자를 뒤에 두고 국무위원 제청자가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한 거죠.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아쉬움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런데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외교안보 쪽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정부 질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 통화한 사실이 수사 지휘라고 보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렇게 11명이서 여자 둘 있는 집에서 11명이 이렇게 11시간 동안 11시간을 이제 압수수색한 거는 너무 과도한 행위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과잉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예.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 든다. 예. 어제와 좀 다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공개적인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이 공교롭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차적인 문제는 잠시 뒤에 더 짚겠습니다만 일단 어제의 이낙연 총리의 입장과 조금 전에 나왔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입장 차이 확연하게 우리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관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아마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정부 관계자로서 이낙연 총리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보면 이번에 그 어떤 압수수색이나 일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가 어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사실 오늘 와서는 11시간 동안 지금 과연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는 게 당연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11시간의 어떤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사실은 처음에 검찰이 그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조국 장관의 부인이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 변호인을 오기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상당히 기다렸던 순간이고요. 그다음 압수수색이 오후 들어서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된과 동시에 변호인들이 압수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예.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 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라 그러면 집 전체를 다 그냥 뒤질 수 있었던 예.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요즘 나오는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라든지 서재 어떤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예. 특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집에 있던 PC가 정경심 교수의 PC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두 사람이 공동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공동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영장의 기재와는 틀리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다시 법원에 영장을 받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포렌식 과정도 보면 요즘 검찰이 이 어떤 영상을 압수할 때 변호인이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검찰이 그 수색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입수해서 법원에 갔는데 예. 다 기각이 탄핵이 돼버렸어요. 왜냐? 영장에 없는 사실들을 했다고 해서 탄핵이 됐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무장관 집을 압수하는 그런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증거 하나하나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지 그 장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뒤졌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예. 바라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진행된 것이 정말 과잉 수사였는지 그래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과잉은 아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오해의 소지는 있다.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내놨던 입장과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뉘앙스 차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여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종걸 위원의 경우에는 장관이기 전에 남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압수수색 당시에 집에 있는 게 정상인데 장관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남편으로서 그 정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당 내에 전부 이 이종걸 의원과 같은 여론이 다수인가요? 아니면 조금 부적절했다, 아쉽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가요?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외부에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있으면서도 예. 또 이종걸 의원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있었던 곳이 조국 장관의 자택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장소가 조국 장관의 집이다.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부인이 크게 놀라서 쓰러질 것 같다면 보통의 경우 남편은 직장을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온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조국 장관의 어떤 통화와 관련해서 이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남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종걸 의원 역시도 이같이 표현을 했거든요. 검사와 통화는 자제했어야 한다. 조 장관이 아니란 판단을 내린 것에 사과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수사권에 대한 뭐 압박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할 정도의 사안으로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 여당 내에서 많군요. 이 문제는 잠시 뒤 탄핵 얘기할 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